4, 50대 전후로 찾아오는 갱년기, 여자는 물론 남자도 잘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만희 한의학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갱년기인데요. 네. 갱년기 한자를 풀이하면 어떻게? 네. 고칠 경자를 다른 뜻이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뭐 갱생하다, 뭐 기록을 갱신하다 할 때 쓰는 이제 갱자를 쓰게 되는데요. 다시 산다. 고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인생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갱년기 넘기면 이제 삶을 새로 시작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이제 한 30년간 그 유지돼서 살아오던 삶이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던 호르몬이 빠짐으로써 그 전에 건강하게 살아오지 못하면서 손상되었던 혈관이라든지 호르몬 조직, 기타 생식기관에 이제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갱년기가 아닌 분이 없거든요. 누구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다 주는데 갱년기 증상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갱년기 증상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의 어떤 이상 조직이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여성 갱년기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열이 치솟아 오른다든지 이제 홍조증,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그럴 때 땀이 난다든지 불안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 갱년기에 땀이 굉장히 는다. 네.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피부에서 온도와 관련해서 모공을 열고 닫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아집니다. 그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살짝 올라갔는데도 남들은 전혀 덥지 않은데 나만 덥게 느끼고 그러면서 모공을 열어버리고 그때 땀이 많이 방출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다한증으로 나타나죠. 다한증. 네. 그런데 주변 사람 덥지 않다고 하는데 나만 유독 덥고 네. 남들 땀 안 흘리는데 나만 땀을 뻘뻘 흘리고 네. 이런 게 갱년기 조금 그 기간을 좀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4, 5년 이내에 이제 경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감하지 않는 분이 간혹 생기거나 또는 그 4, 5년 기간에 너무 힘든 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젊은 시절 남들 덥다 그럴 때 별로 더위도 안 타고 땀도 별로 안 흘리시던 분들이 5, 60대 되면서 땀 늘고 이런 건 갱년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갱년기 확률이 일단 제일 높고 그 외에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암이라든지 초기 또는 이제 갑상선 기능 장애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소모성 질환을 갖고 계셔서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도 물론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갱년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다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퀴즈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넌센스 퀴즈.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무엇일까요? 꼬꼬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출석 체크해 주신다고 해주신 분 또 있습니다. 자, 1069님 오늘도 조금은 쌀쌀한 아침 오전이 흘러가고 있네요. 점심 먹기 전에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이야기를 들어야 밥맛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 여성 많은 분들이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병원 찾아가고 치료받고 이러는 분들은 많지 않죠. 예, 과거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참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경미하게 시작할 때 아유, 남들도 내 친구도 다 저런데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겪어야 될 과정이다. 그냥 네. 병원 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갱년기 증상 참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갱년기 증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남성, 여성 공이. 그러나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요거 4, 5년 참으면 없어진다는데 라고 했을 때 후기형 갱년기가 또 요새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기형 갱년기.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전기형 갱년기 외에 그것이 노화와 같이 연결되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계실 필요가 없이 나중에 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갱년기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40, 50대가 갱년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오는 시기가. 그게 전기형이고 후기형은 연령대가 다르게 더 늦게 나타나는 건가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경 전부터 전조증이 나타나고요. 폐경해서 한 5년간 아주 강한 특히 뭐 한 1년 정도는 심한 이제 갱년기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잦아들은 듯한데도 남아 있는 것 그것이 또 이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연동성 때문에 골다공증이 유발된다든지 다른 이제 질환으로 노년기 질환과 서로 연결돼서 노년기 질환의 증상을 심각하게 몰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요새는 이제 후반기 갱년기를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 말이죠. 여성 호르몬 이걸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약으로 드시고. 네, 그렇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그리고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좋다. 뭐 이래가지고 치료를 또 계속 해야 된다. 일단 시작을 했으면 네.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많이 부담스러워하시죠. 이제 아주 크게 나눠서 그냥 대표적으로 호르몬 치료는 서양의학적 치료, 비호르몬 치료는 동양의학적 치료 이렇게 구분이 아예 딱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10,000명당 8명 정도가 암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0.8% 정도. 네. 0.08이긴 합니다만 0.08, 네. 그 0.08이라도 사실은 암 한 번 걸리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또 다른 질환들 평소에 간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연동돼서 증상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 더 많은 이제 환자군들이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호르몬이라는 것으로 억지로 유발을 하게 되면 몸 안에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을 이제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방에서 호르몬이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특수한 방법들이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죠. 인간의 신체라는 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그렇죠. 그리고 호르몬 양이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나에 맞게 이제 가는 측면인데 그걸 강제로 젊은 시절에 호르몬 양을 그걸 막 강제로 주입한다 그러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균형이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저희가 여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폐경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임신을 유지할 때 뭐 자궁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뇌하수체라든지 뭐 갑상선, 부갑상선, 흉선, 유선, 뭐 난소 여러 가지 부분이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위라도 나는 이제 유전적으로 더 이상 임신을 유지하기 힘들어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럼 뇌가 우리 이제 임신 안 되는데 그만 폐경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유선이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호르몬을 맞게 되면 유선이 늙어서 그러니까 연세 드신 80대 할아버님인데 막노동 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른 부위는 돌아갈지 모르지만 돌아가면 안 되는 부위가 있게 되고 억지로 생리를 수행하고 임신 가능 상태의 몸을 구현하다 보면 그 부위에 이제 종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호르몬을 높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갱년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한의학 전문의가 궁금증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석류나 홍삼이 갱년기에 좋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식품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은 국가에서 식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효능은 없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음식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갱년기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갱년기 증세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드시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만 이제 치료의 영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치료는 안 되고 뭐 약간의 도움은 즐겨 드시면 나쁘진 않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석류나 이런 것 말고 갱년기 완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음식으로 딱 하긴 말씀드리기 좀 저기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진짜 권해드릴 수 있는 건 콩입니다. 콩. 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먹으면 몸에 호르몬제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낭설도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만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물성 스테로이드,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은 몸 안에서 흡수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흡수되는 경향성, 즉 우리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아니라면 식품으로 먹는 것은 무난한데 가장 우리 주변에서 잘 구할 수 있고 효능도 강한 것이 콩입니다. 아, 콩. 정말 콩은 좋은 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5259님이 보내주신 질문 있습니다. 전 3년 정도 와이프가 갱년기라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지금은 다행히 지난 듯해요. 잘 지나고 있어요. 이런 분은 아주 다행히 괜찮게 지내신 경우네요. 그렇죠. 3년 내지 5년 사이에 저절로 가라앉는 그런 과정에 적합하게 들어오신 분이고 이제 남편분께서도 갱년기가 약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갱년기면 저런 경우 충돌이 많이 옵니다. 다행이시네요. 네. 2801님. 차고지에서 휴식 중입니다. 안양 버스 김기사 잘 듣고 있어요. 청취율 짱짱 가즈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1987님. 서두원의 살맛 나는 세상 늘 새로운 정보와 아재 넌센스로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944님. 50살이고요. 술, 담배 안 하고요. 등산 같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없었던 등통 등 근골격계 질환도 오는데 갱년기 증세로 볼 수 있을까요? 해주셨네요. 아마 여성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남성분인지 성별이 없으셔서 좀 다릅니다만 남녀 공이 이제 성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인대의 탄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인대 탄성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는데 20대 콜라겐에 50대는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성이 일단 떨어지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파골세포. 저희가 이제 사람 뼈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만들었다가 청소부가 청소하고 이렇게 할 때 청소 역할이 파골세포인데 파골세포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있을 때 파골세포가 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임신을 유지해야 되니까 뼈를 만드는 호르몬이 대세를 이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신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파골이 늘어나는데 파골이란 건 뼈를 갉아먹고 청소하다 보니까 골다공증, 골조성증 형태가 되고 그래서 뼈의 힘과 인대의 힘이 줄어들므로써 가벼운 동작, 가벼운 운동을 했는데도 만성적인 근육통이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1069님 질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요. 그래서 침대 밑에 참숯을 깔아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 대처법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숯은 이제 이온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음이온이 많이 방출된다고 하고 또 이제 냄새를 포집하는 그 안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땀이 났을 때 땀이 빨리 건조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도움이 되십니다만 아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사용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통적으로 숯이라는 것은 한방에서 또는 이제 동양에서 저희 나라에서 이제 방 안에 공기를 정화하는데 잘 사용하기 때문에 갱년기가 아니라도 사용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나쁘지는 않겠지만 땀이 일단 나는 거를 안 나게 해주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치료를 통해서 가능하죠. 방 안에 습기 같은 거를 좀 머금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또 갱년기 때 말이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운동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운동 어떤가요? 젊을 때만큼 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도 같고 적게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운동의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양을
그러니까 뭐 과격하지 일주일에 않게. 그렇죠. 일주일에 한두 번 막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하고 조기 축구 3게임 4게임 뛰고 뭐 웨이트를 강하게 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러닝머신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같은 것을 뭐 30분씩 뭐 일주일에 4, 5일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횟수를 늘려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네, 약하게 자주.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도 들어왔어요. 우리 집안의 대장부 아내가 요즘 부쩍 말수도 줄어들고 우울해 보입니다. 늘 만사가 귀찮다고 해요. 두 아들을 차례로 대학 보내서 허전한 데다가 갱년기까지 와서 그렇다는데 저는 회사에 가느라 아내를 챙겨주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둥지의 배우자 남편과 자녀들을 꼭 끌어안고 잘 키우면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제 그러던 분이 이제 자식들이 떠나고 남편도 바빠서 그 집안에 안 들어올 때 과거에는 우울하게 느끼지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 우울감이 훨씬 증폭되게 되고 네. 혼자 남았다는 그런 상실감을 겪게 되고 여성은 임신을 안 하고 생리가 끊겼을 때 당신의 갖고 계신 여성성에 대한 가치를 크게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십니다. 사실은 뭐 진짜 나중에 후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건강한 이제 노년의 삶이 남아 계신데 단지 그 정착하는 과정 중에 빈둥지 증후군이 있으시다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배려, 같이 시간 보내는 그런 배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다니라고 잘 못 챙겨준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변에 가장 이제 그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분들 또 이제 그 자식들에게도 엄마의 어떤 그 환경을 설명을 하고 서로 시간을 짬짬이 내서 이제 가족 간에 이제 공동체 어떤 의식을 예. 가지고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약속 많이 잡지 마시고요. 그렇죠. 일찍 네. 퇴근하셔서 부인과 시간 좀 보내시고 주말엔 또 계획들 많이 짜서 네. 부부 동반으로 뭐 이것저것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뉴스를 보니까 갱년기 증상을 앓는 기간이 평균 7.5년이나 된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깜짝 놀란 게요. 80살이 넘은 사람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10%에 달한다. 이게 갱년기 방치가 혹시 또 다른 병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네. 이제 갱년기를 심하게 겪는 분과 약하게 겪는 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노년의 갱년기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갱년기를 안 거치는 분들 있잖아요. 증상이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열을 내는 혈관에 영향을 주는 열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도 아무 증상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몸에 화기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서양의학적으로는 없는 얘기지만 이제 독소가 많아서 그렇거나 열의 대류가 이제 안 됐을 때 그 부분이 무척 심하신 분들은 연세가 70대, 80대가 돼서도 그 열에 대한 증상을 호르몬과 상관없이 갖고 계시고 그것이 갱년기 증상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노년성 갱년기로 이제 판단이 되시긴 하는데 사실은 갱년기라기보다는 노년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주팔자에 보면 금목수화토 오행 있잖아요. 네. 그중에 화가 많은 사람의 네. 그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주에 나오는 사주는 연월일시에 네. 네 기둥에 두 글자씩 해서 팔자, 사주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화기는 오장육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화가 많을 땐 이런 것까지 좀 깊은 얘기지만 사고를 많이 당하고요. 네. 화가 2개나 3개 있으면은 이제 수술을 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갱년기랑 사주랑 연결시키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1166님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막내까지 결혼하니 우울함이 엄청 크게 오셔서 한동안 고생하셨어요. 갱년기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가족들의 관심이 정말 큰 병이죠.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이건 꼭 질문은 아니지만 말이죠. 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7665님 안녕하세요. 45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여성입니다. 2년 전 선근증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호르몬 분비는 난소에서 하는 거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긴 했지만 혹시 이럴 경우에 갱년기 증상이 일찍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궁 적출보다는 오히려 이제 난소 적출일 때는 갱년기 증상이 확실하게 오고요. 네. 이제 자궁 적출도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의 역할에 이제 장애를 주게 되면 네. 그 부분이 결여되면서 쉽게 오거나 또는 이제 일찍 오거나 또는 강하게 올 수가 있죠. 네.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이 오셨는데 0622님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서 요즘 이렇게 느끼네요. 아내의 말빨이 최근에 부쩍 약해졌어요. 도저히 꺾질 못했었는데 요즘은 아내가 잘 꺾입니다. 이것도 갱년기인가요? 오히려 이제 여성은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대장부 남성형으로 바뀝니다. 더 강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남성은 여성형으로 바뀌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부인께서 아마도 약간 우울증 성향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벼운 갱년기 증상이면 오히려 더 거세지고 또 이제 씩씩해지고 그래서 말빨에서 안 지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빨이 강하던 분이 약해지셨으면 오히려 말빨이 뜨거워서 얼음물에 담가 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게 남자 갱년기 증상인가요? 보통 수족열증이라고 하는데 수족열증은 남자 갱년기에선 잘 안 나타납니다. 여성 갱년기에 이제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남성 호르몬은 불의 역할을 하고요. 네. 여성 호르몬은 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뭐 복부 비만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열이 빠진 증상을 보이고요. 여성은 이제 그 물이 빠지니까 불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족에서 열이 나거나 얼굴에 열이 나거나 땀을 흘리거나 이제 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상을 주로 보이게 되는데 아마도 다른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손발이 뜨거워지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드린 넌센스 퀴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무엇일까요? 닭.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화요일에는 라디오 주치 닥터 어벤져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만희 한의학 박사 모시고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넌센스 퀴즈 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무엇일까요? 힌트 세 글자라고 알려드렸는데 7740님 처음으로 정답을 맞추네요 하시면서 파다닥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답입니다. 오답이 많아서 오답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꼴까닥, 푸다락, 파다닥, 훌라닥, 새벽닭. 이거 다 오답입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네. 여성 갱년기만큼 무서운 게 남성 갱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갱년기 어떤 증상들이 대체적인 나타나나요? 증상 자체가 심해서 무서운 것은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 사실 여성 갱년기 집에서 많이 좀 챙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인데 반해서 남성 갱년기는 인정도 안 해줍니다. 네. 네, 그런 경향성이 크고요. 증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수면 장애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이런 증상들,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좀 다른 유형의 증상이 있다면 불의 작용을 하니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복강 지방이 늘어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배가 나오다. 내장 지방이 늘면서 배만 볼록 나오는 올챙이 배. 옛날하고 비슷하게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배만 나와요. 밥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배만 나와요. 하는 것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오게 되는 남성형 갱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이제 무기력, 우울증 이런 거는 좀 모르고 지나가는데 본인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네. 괴로울 수도 있는데 네. 누가 주변에서 잘 챙겨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네. 이런 말씀 전해주신 분이 계세요. 50대 중반인 남편이 최근 들어 짜증이 늘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운해하고 잘 삐지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왜 그렇게 몰래 우는지 모른 척하고는 있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모른 척 하는지 우리 남편 갱년기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보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한 이제 미련, 성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본인의 본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이 많이 감소하고 난 갱년기 이후의 삶이 진짜 그 사람 본연의 성격이거든요. 네. 눈물을 많이 호랑이 같은 아빠가 눈물을 흘린다? 아 원래 호랑이가 아니고 남성 호르몬 때문에 전투적 호르몬이 작용했을 뿐이지 실제는 그렇게 눈물 많고 다정다감하고 정감 어린 아빠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군께서도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아는 척해서 어유 우리 남편 슬퍼 하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고 안아주면 남편은 아마 위로를 받으시면서 아 솔직한 나의 감성을 아내에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빠가 이제 눈물이 많아졌다 갱년기 때문에 그러면 모른 척 해주는 게 그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럼요. 이제 오히려 아는 척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아빠 또 우네. 저거 되게 슬프지. 나보다 감성이 더 좋아. 이렇게 챙겨주는 거 놀리는 좋습니다.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놀리진 말고. 근데 실제로 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놀리지 말고 따뜻하게 위로해 예, 주면 말투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갱년기 여성들의 질환인 줄 알았는데 남성의 갱년기는 잘 부각되지 않잖아요. 네. 그 남자가 이제 야 내가 갱년기구나 아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쉽게 본인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초반에 말씀드린 남성 갱년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시작하면 거의 3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0대 후반에 벌써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다면 남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남성성의 상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느끼지 않는데 불구하고 어떤 이제 성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성기능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성기능 이외에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조금만 먹었는데 자꾸 살이 안 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증상만 가지고도 아 내가 갱년기에 들어섰구나. 모든 인간은 갱년기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갱년기 증상만 없지 갱년기는 시작했구나라고 인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여자는 약간 남자 비슷하게 되고 남자는 여자 비슷하게 되고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어차피 남성 호르몬 불의 역할이 빠진다면 남성 호르몬은 사냥과 전쟁을 위한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격함이 빠져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요. 이제 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성 호르몬도 반대로 여성 호르몬의 양이 많으신 분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본인이 갖고 계신 본연의 남성성 좀 이렇게 대장부 같은 역할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남성은 여성화, 여성은 남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본연의 성품인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의욕이 줄고 준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울증이 오거나 의욕이 줄 수가 있다. 그럼 여자는 의욕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우울증 때문에. 의욕이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능력이 아니고 네. 이제 의욕은 남성 호르몬은 싸우려는 의욕이 네. 있는 것이고 여성은 키우고 가꾸고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는 것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줄어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중년 남자들 배가 안 나오던 배가 네. 홀덩 튀어나온다. 이것도 이제 갱년기 한 증상.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박사님도 갱년기 겪으셨나요? 저는 오래 겪었습니다. 아, 네. 저는 30대 후반 제가 그 케이스고요. 약하게 한 10년, 15년 정도 예,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울증인 가벼운 우울증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요. 40 정도부터는 진짜 가족들 몰래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저도 그런 케이스이고요. 또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남들한테 말하기 좀 창피한 그러면서 혼자 삭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갱년기 생활을 저도 좀 많이 거쳤죠.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제가 하는 이 본업이 이제 환자분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는 건데 그 일이 지겨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좀 즐겁게 했었는데 힘듭니다. 아, 의욕이 주니까. 예. 열심히 해지가 아니고 시간이 안 가네. 그리고 이제 좀 즐겁지 않고 잠시 환자분이 기뻐하시면 즐겁다가도 금세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런 이제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게 저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이제 눈물이 나고 울컥하고 그런 게 좀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남성 갱년기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성 갱년기야말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특히 주변 친구. 네. 들에게 이제 60대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도 많이 그 소원해지고 은퇴하시면 이제 용돈도 없어져서 잘 못 만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타나는 시기는 거의 40대 중반 이전부터 나타나거든요. 네. 여성 갱년기는 45세에서 55세까지 10년 정도에 나타난다면 남성 갱년기는 40세부터 60세까지 20년 이상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40대 초중반에 우울감, 약간 불면증, 뭐 약간 짜증, 의욕상실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친구들과 네. 같은 갱년기 겪을 분들께 대화를 통해서 나도 그런데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이게 누구나 올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되겠네라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 대화를 통해서 조금 그 해소가 조금 될 수 있겠네요. 그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우울증도 잘 안 생기죠. 가족이 그걸 도와주면 더 좋겠고요. 물론입니다. 가족이 사실은 제일 힘이 되는 법이거든요. 네. 자, 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집 사람 1년 넘게 갱년기인데요. 말도 마십시오, 갱년기. 중2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6502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중2병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집안에 과거에는 사춘기와 갱년기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20대 초중반에들 하셨었기 때문에 네. 사춘기 아이들이 보통 부모가 30대 후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출산을 하시게 되면 아이가 15살쯤 됐을 때 엄마가 50세 정도 되시면 네. 갱년기와 사춘기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랬을 때 가운데 낀 아빠들은 그 스트레스로 또 갱년기가 오십니다. 아, 네. 그 집안에 삼중고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5259님. 얼마 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고3 딸이 꼭 안아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이렇게 가족이 도와주면은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빈둥지 증후군의 둥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갱년기 증상에 좋은 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잖아요. 석류즙이랑 석류겔 드시고 있는데 또 좋은 게 있을까요? 어머님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일단 콩이 아까 가장 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브로콜리라든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 몸에 좋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굳이 석류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네. 석류, 겔 뭐 이렇게 그 만든 것들은 그 안에 그것을 쫀득쫀득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냥 석류 자체 과일을 드신다든지 예. 아까 말씀드린 브로콜리 같은 토마토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6520님, 저도 갱년기인가요? 불쌍한 이야기를 보거나 들었을 때 울고 그래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그러긴 했습니다만요. 했는데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어려서부터 그랬으면은 그건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이타심이 좀 많으시고 네. 이제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불쌍한 아이들. 그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NGO 활동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 눈물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갱년기 극복할 때 무슨 운동, 네. 식이요법 네. 이런 거 중요한가요? 실제로는 이제 복강지방이라든지 혈관 탄성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후유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하셔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운동도 권장되고 음식도 관리하셔야 되고 수면 장애도 또 스트레스도 관리를 해주셔야 갱년기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재미있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어디든지 따라옵니다. 모임이 있으면 기다리겠다고 하고 또 자기 모임처럼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너무 저만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이 귀찮은데 그래도 같이 다녀야 할까요?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성의 그 빈둥지 증후군 외에 그 젖은 낙엽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젖은 낙엽. 젖은 낙엽. 쓸어도 안 쓸리죠. 네.
제 몸에 쫙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남편이 부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증후군을 젖은 낙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젖은 낙엽 증후군을 이제 보이시는 경우에는 같이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여성분들과 어울릴 때 주의할 점, 네.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이런 교육을 시키시고. 예.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집에만 헌신하신 아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바깥에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예. 부인에게 기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많이 늙어가니까 친구가 없어서 그러시는 건데 그걸 바깥으로 내쫓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 친구로 내 여자 친구의 친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자 손녀는 며느라이한테 껌딱지로 붙고 남편은 젖은 낙엽으로 나한테 붙고. 그렇죠. 네. 재밌는 얘기네요. 네, 지금 시각 11시 46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사님. 7419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제 남편은 너무 부지런한 사람인데 할 일이 없으면 가끔씩 살맛이 안 난다며 짜증을 내는데 이거 갱년기인가요? 나이는 60대 중반입니다. 일종의 갱년기와 이제 약간 성격이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는 강박적인 성격, 일을 네. 꼼꼼하게 완수해야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안 하면 바로 갱년기 증상이 오시는 분, 네. 일을 안 하면 우울증이 오고, 네. 일을 안 하면 불면증이 오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부터 60대 중후반까지도 갱년기가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실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5842님. 우울증인지 갱년기인지 헷갈립니다. 40대 초반인데요. 가끔 우울하기도 하고 요즘은 술도 한 잔 생각나고 힘이 드네요. 마음도 답답하고요. 우울증과 갱년기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신의학적인 우울증과 갱년기는 같이 오긴 하는데 갱년기는 우울증 플러스 이제 화기를 동반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우울증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이 오르거나 두근거리거나 하는 답답함, 통증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동반하신다면 갱년기, 그런 거 없이 우울감만 있다면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울증도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창피한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감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들은 자기 갱년기 때문에 이래 새로운 증상이 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알아도 밖으로 표현도 안 하고 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남성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네. 아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일단 사고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두 분 배우자가 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갱년기라는 거는 갱신한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나의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호르몬이 많았던 때의 나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수명이 연장돼 있기 때문에 3, 40년간을 새로운 나와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물 나오고 이런 성격이 내 성격이구나.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강단 있게 하고 무뚝뚝해진 이게 내가 이렇게 무뚝뚝했어? 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이 새롭게 연애하실 때 그런 감성이 아니고 교우 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네. 친구로서 평생 내 옆에 있어야 될 그런 상대로서의 친구가 이런 성격이었구나를 파악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그래서 너 눈물 많이 흘리는 걸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자인 줄 몰랐어. 라고 이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고 다독여 주고 오히려 과거에는 그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품고 보호해 줬다면 오히려 반대로 부인께서 그 남편분을 그렇게 배려해 주고 네. 다독여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런 관계가 생긴다면 서로 의지할 수 있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사실 자녀들은 자기 가정에 충실하게 되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 배우자이죠. 그럴 때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 앞으로 30년간 이 새로운 성격을 가지고 친하게 잘 지내보자라는 관계 정립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는 둥지를 떠나지만 네. 그러니까 부부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푸른 솔님이 질문 주셨어요. 갱년기 한방 치료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예.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호르몬 치료가 이제 한방 치료인데 한방에서는 이제 진맥과 몇 가지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자극을 많이 받으시는 체질 열이 많은 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몸에 필요 없는 열 독소가 많은 분들은 열독을 빼내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땀이나 대변이나 소변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배설을 시키게 되고요. 두 번째, 독소는 없는데 몸에 대류 현상이 잘 안 일어나서 한쪽이 치우쳐 있죠. 특히 그 열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가슴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가 굉장히 냉합니다. 네. 그러면서 복강지방이 내장지방이 생기는데 남성은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치료를 하고 여성은 흉부와 머리 쪽에 쏠려 있는 열을 대류시킨다든지 독소를 빼내는 그런 치료법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체질적으로 다 환자분마다 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처럼 호르몬이 필요 없게 열을 빼줌으로써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한방의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저는 좀 체질이 좀 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남성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빠지는 불의 호르몬이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 연세 드셨을 때 냉한 것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찍어보면 사진 뭐 DIT 같은 것을 체열을 찍어보면 네. 복부가 냉한 분이 있는가 하면 폐의 심폐 쪽이 이제 냉한 분이 있고요. 또 등이 차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마 쪽 머리 쪽이 차가운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투약을 통해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갱년기를 잘 넘기는 요령 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간혹 배우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즐거운 것을 찾는 겁니다. 네. 아까 60대 중반 그 질문자분께서 일을 안 하면 바쁘게 살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 이외에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 젊을 때 일 많이 할 때 못하던 부분이 새로운 성격인 내가 되면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해결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의학 이만희 박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과 당첨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후다닥이었습니다. 후다닥.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0511님 0511 정답 후다닥 이러면서 날아가지 않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나훈아가 부르는 청춘을 돌려다오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 데뷔 58년 만에 마지막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가요계 은퇴도 시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살만세 애청자 여러분 갱년기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